건 역시 공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지난 2022년 4월 하순에 이뤄졌다고 하고요. 보호 차원에서 명태균 씨의 대화 상대자는 자막 처리가 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비가 가갖고 막 난리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치겠지. 내보고 개하대 그 새끼도 개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울지. 눈에 띄는 대목을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글자로만 처리가 됐습니다만 사모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 또 윤 의원을 공관위원장을 시켜놨더니 반발하더라, 이런 대목들입니다. 자, 이 녹취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윤 의원에게 직접 지시를 했었고 최소한 윤상현 의원은 이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녹취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녹음된 시점이 2022년 4월입니다. 당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련된 대화의 녹취인데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비가 가갖고 막 난리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치겠지. 내보고 개하대 그 새끼도 개가 없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울지. 네, 지금 A씨는 음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씨가 좀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씨의 음성은 나가지가 않고 아마 나가면 뭐 특정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겠죠. 대신 저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눈에 띄는 건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지라고 물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예라고 합니다. 2022년 4월 하순에 대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네. 그렇다면 사모님이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지라는 게, 그 통화라는 게 사모님과 윤상현 의원 간의 통화가 있었다면 최소 2번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육성이 나왔던 그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한 그 육성 이후에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2022년 6월 며칠 날 그 육성과 그 전후 전화 통화할 때 맥락을 설명하는 녹취가 또 하나 공개가 된 바가 있었죠. 네. 그때 이야기로는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공도 세우고 해서, 그런데 당에서 뭐 말이 많네라고 한 이후에 일단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여사가 곧바로 전화가 와서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해 주시고요. 내일 취임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라는 그 설명을 명태균 씨가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5월 9일 날 혹은 5월 10일, 5월 9일이겠죠. 윤상현 의원에게. 끊자마자니까요. 그렇죠. 끊자마자니까 전화를 했다. 대통령 혹은 여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사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때 통화를 한번 짐작을 했는데 오늘 이 녹취를 보면 이게 4월 하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2년 4월 25일 날 윤상현 의원이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임명이 되거든요. 4월 25일에 날. 되죠. 그리고 4월 29일 날 이제 공관위원 구성이 완료가 된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5일부터 4월 29일 그 즈음이 되겠죠. 사모가 전화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미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한 뭔가 얘기나 압박이 있을 수 있었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또 사모가 전화를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5월 2일 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는 통화가 있었죠. 네.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 육성으로 나온 것이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였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 명태균 씨가 했던 것이 오빠가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 있어? 명 선생님 처리 안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셔가지고 아침에
했다. 지금 왜 이렇게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4월 25일 날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5월 9일까지의 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는 네. 그런 녹취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에게 적어도 명태균 씨 말을 빌어서 혹은 이 녹취록을 빌어서 적어도 여사가 2번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통화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녹취이기 때문에 여사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의 어떤 증거가 또 다른 녹취로서 하나 확보가 더 되는 셈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4월 하순,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임명이 됐으니까 임명 직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임명된 뒤에 전화를 한번 하고, 그리고 공천이 발표되기 전날 또 통화를 한번 하고, 그래서 최소 앞뒤로 2번을 한 것으로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더 전화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그 공천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김용남 의원님, 네. 이 녹취가 이렇게 통화한 것이 한 번 더 드러났다는 의미 부여 외에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4월 하순부터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기 위한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상현 공관위원장 간의 어떤 의사 소통은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계속 이어졌던 어떤 작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녹취록에 등장하는 함성득 교수는 뭐랄까요? 이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 당시 후보 주변에 있었던 아크로비스타 인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통령 부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상당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막푸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이게 대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함성득 교수가 나오고 윤상현 의원이 나오고 또 뭐 자기 친구니까 난리치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보면 함성득 교수, 윤상현 의원 그리고 당시 김영선 의원과 창원의창의 공천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던, 지금은 의원이 됐습니다만 김종영 의원이 연령대가 한두 살 차이는 납니다만 비슷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친구 관계를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그 3명 간의 친구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 가장 드러나는 문제점은 이게 공천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한 번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서 문제가 커 보입니다. 네. 자, 최소